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보이지 않는 여자들 1편에 이어 2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부, 의료, 효과 없는 약, 이례적 증상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작가는 다른 부분에서도 여성의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목숨과 직결된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그 예는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의학의 경우에는 고대 그리스 때부터 그리스인들은 여체를 훼손된 남체로 보는 사고를 만들어낸 이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여성은 남성의 겉과 속을 뒤집은 것이라는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의사들이 그 정의에 동의하지는 않아 남체를 유일한 인체로 간주하는 경우는 매우 강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임상실험에서 남자 지원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실험의 결과는 남성을 중심으로 병에 대한 효과만에 집중할 뿐 여성 지원자의 부재와 참여도도 극히 소수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은 약을 처방하더라도 남성 신체에 맞추어진 효과는 여성에게는 오히려 병의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죽음까지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평소에 우리가 가졌던 중성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의약품에 대한 절대 믿음을 크게 한 방 먹이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작가는 수많은 인상실험 논문을 분석하며 자신이 주장하는 이론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해 나갑니다. 2001년에 미국 회계감사원이 FDA 기록을 감사했더니 서류 3분의 1가량의 연구 결과가 성별 구분이 없고 40%는 피실험자의 성별을 명시도 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며 의약품의 개발에 여성의 참여나 그에 대한 데이터 부재가 지금까지도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적합니다. 또 다른 예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혈압약의 예도 들고 있습니다.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같은 나이의 남자보다 혈압이 높아지고 혈압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더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를 몰랐던 이유는 모든 연구가 남성 피시험자만을 대상으로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선은 여성 데이터 공백부터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역설합니다. 약의 초반 실험과 인체 적용에 있어 여성에 대한 실험과 부작용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한다면 성 중립적 투여량이 명확해질 것이며 같은 약의 투여에 대한 부작용 역시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은 수천 년 동안 남체가 인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까지도 잘못된 의료계의 관념이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가는 매서운 인식으로 지금의 우리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온 일상에서의 남성 중심의 사회적 상식과 생활 방식에 있어 모르거나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우리들이 어렸을 때 사회와 학습으로 당연하다고 여긴 체제에 작지만 여러 방면에서 큰 틈을 만들며 각 사회 분야별로 여성에 대한 무지와 차별이 있는 경우를 찾아내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남성인 저도 당연히 여겼던 것에서 남녀의 차이가 여성의 차별이 작가의 객관적 증거와 주장에 의하여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생각의 일부라는 것에 놀라가며 책을 읽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남남 갈등과 남녀 성별의 문제, 세대 간의 갈등 등 많은 갈등과 조화를 통하여 더 유익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남녀 무평등의 문제,
그렇다고 크게 다시 판을 다시 짜야 할 만큼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남성들이 받아들이고 아내, 딸, 소녀들 같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양보와 그에 대한 여성들이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편을 나누어 대처하며 서로를 적시하는 것보다는 현명한 문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거나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분들, 비혼이거나 독신을 고수하시는 분들은 영향은 덜 받겠으나 지금은 서로 가정을 꾸미는 전제하에 남녀를 논의하는 시간이므로 우선 그런 분들의 경우는 제외하고 논의함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 젠더의 문제가 아닌 예외적 성지향적인 분들에 대한 비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지구에 제3의 성이 출현하지 않는 이상 남녀는 서로 공존하며 후대를 위하여 출산과 양육을 같이 수행하는 동반자입니다. 유교에 의한 남성 중심적인 한국 사회에서 양성평등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 남녀 편을 나누어 싸우고 다시 화해할 수도 영원히 적이 될 수도 있는 개방과 자유를 보장하며 지금 사회에서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는데 10년 넘게 살다가 남자든 여자든 자식에 올인하는 자신의 삶이 싫어 자신이 진정한 인생을 찾으려 이혼한다는 일반적 이야기가 매체를 통하여 들려오는 것이 지금의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남녀 공존의 문제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도 중요하지만 남녀가 각자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이해나 배려 그리고 어떠한 가치관에서 의해 성별을 나누는가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회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생각이나 그 가치관에 따르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키워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이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남녀 각 개인의 의지가 바탕이 되는 것이 남녀 평등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쪽이 한쪽을 전부 한 명도 남김없이 지구상에서 동시에 전부 죽여버리지 않는 이상 감정은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공존한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